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추워진 날씨에 딱 맞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고 오셨나요? 제가 지난 9월 이후로 세모정 공식 새댁이 됐습니다. 맞아요. 축하드려요.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서 시기상 김장 체험 어떠냐고 팀 내에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랑 주하영 PD가 서로 미루던 아이템이에요. 근데 결국 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메인 PD로서 총대를 메고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김치는 그야말로 한국인의 얼을 담고 있는 음식인데요. 김치 없인 못 산다는 노래가 있을 정도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그래서 진수성찬 산의 진미 날 유혹해도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다 이런 노래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 김치가 요즘에는 K푸드로서 세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를 들렸다가 남편 친구 집을 들렸어요. 네. 근데 그 친구분이 이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식단을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집에 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치가 자기를 이렇게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또 뿌듯함을 느끼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역시 한국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김치 사랑은 정말 특별한데요. 인터넷에 도는 한 그 재미있는 짤이 있어요. 외국인이 보면 놀라는 한국의 식탁이라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총각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배추김치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사진 중에 일본인은 맨날 스시를 먹진 않지만 한국인은 맨날 김치 먹는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짜장라면에는 갓김치나 파김치, 또 매운 음식 먹을 때는 물김치, 또 칼국수에는 또 배추김치를 먹고 이런 김치 페어링까지 있을 만큼 정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 속에 김치가 알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매년 좀 이 시기가 되면 김장 그리고 수육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강 PD는 이번 체험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김장을 직접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렸을 때 그리고 좀 성인이 돼서도 외할머니를 대장으로 해서 이모, 엄마, 외숙모 이렇게 모여서 보통 했어요. 저희 집은 외할머니께서 아직도 가끔 김장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도와드린다고 가서 사실 하는 일이라고는 배추 속이나 좀 같이 무치고 수육 삶아지면 먹고 그러는 불효녀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치를 만드는 과정 옆에 앉아 있어는 봤지만 김치를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 제 기억 속에 있는 김장의 조건은 첫째로 엄마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좀 재미나게 무치다가 맛있다고 계속 집어 먹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번 혼나야 돼요. 네가 이렇게 다 먹으면 김치가 안 남는다. 그리고 또 무조건 수육을 삶아서 김장을 마치고 난 뒤에 갓 무친 김치랑 수육을 또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간 김장이 완성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같이 김장김치를 담그는 게 연중 행사였던 집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2013년에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장을 위해 모이고 또 김치를 나누는 공동체적인 정신이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화와 서구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가족이나 친지가 집에서 담아주는 김치를 먹고 있고 이게 또 김장이라는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협력이나 또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임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침 또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라고 해요. 이틀 뒤네요. 네,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 중에 특정 음식이 또 기념일의 주인공이 된 사례는 김치가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체감을 하시겠지만 김치 재료값이 좀 오르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가족 단위가 변화하고 맞벌이 가구가 또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변화들로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를 역행하여 오늘은 그 변화를 거슬러 김장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집만의 김치 레시피가 있다 하시면 참고할 수 있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쯤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김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내년에 김장 레시피도 기대가 되는데 저는 사실 친정엄마께서 김장을 매년 해서 나눠주시는데 곁에서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저보다 김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요? 유치원에서 이미 한 3번 정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기 교육이네요. 네. 김장. 하는데 사실 주변에서는 요즘 많이 사 먹는 집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좀 체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강 PD 주변은?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제 외할머니가 엄마 이제 담가서 주시면 엄마한테 제가 받아오는 식으로 김치를 좀 물려서 받아 먹었는데 그 주변은 또 어떤지 좀 주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직접 집에서 김장을 해 드시는 편이신가요? 결혼한 지 18년 됐는데요. 김장 안 한 지 한 10년 됐어요. 이제 어머님이 절 안 부르세요. 뭔가 코로나 이후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 불러서 하는 분위기도 없어졌고 몇 번 불러서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 제가 시장을 본 적은 없어요. 김장을 할 때. 근데 얼핏 듣기로는 가격면에 있어서는 김장을 하는 게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가족분들이랑 안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모여서 김장을 하시거든요. 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한 50포기, 100포기씩 하시다가 이제 한 10포기만 하셔가지고 저한테 김치통으로 한 통 정도 주세요. 저는 그거를 밥 먹을 때 집어먹는 김치 반찬으로 안 쓰고 찌개용으로는 써요. 확실히 김장으로 담근 김치는 여러 가지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찌개를 끓였을 때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찌개나 뭐 국에 넣을 때는 무조건 김장김치를 사용하고요. 산 거를 끓여보면 아무래도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맛이어서 김치찌개가 제가 아는 김치찌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럴 때 김장김치가 확실히 다르긴 하지라고 느낍니다. 저희 3명이에요. 제가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 사 먹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김장을 담그시기는 좀 연로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는 먹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사 먹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수제니까 꼭 사 먹기는 하고요. 그 사 먹는 거의 장점은 조금씩 자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맛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김장을 하면 사실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한 번에 목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경제적으로도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를 보유하신 할머니 혹은 어머니랑 같이 김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워낙 많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김장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김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 먹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할머니만 해도 배추 절이는 게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절임 배추 사다가 김장하시는데요. 요즘에 이게 시장 가면 한 배추 한 포기에 1,5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절임 배추 사면은 또 한 포기에 5,000원을 넘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점점 사 먹는 가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 PD는 올해 그럼 어디서 김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새댁 찬스로 시댁 할머님 집에 가서 했는데요. 시할머님 댁. 네, 시할머님 댁에. 네. 그래서 다른 건 다 집에 있다고 이제 절임 배추, 생강, 무, 과일 이렇게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사러 먼저 마트에 갔는데 이제 마트엔 절임 배추를 팔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할머님께서는 꼭 시장에 가서 사와라. 왜냐면 거기가 싸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늦은 시간이고 또 대형마트밖에 열질 않아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보니까 큰 배추가 3포기 정도 크게 들어가 있는 게 한 8,000원 정도 하고 있었고 저희 둘이서 그 큰 걸 다 먹을 자신도 또 이제 무칠 자신도 없어서 저희는 좀 작은 알배기 배추를 3포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임 배추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절임 배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91년생인데 아마 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배추 절이는 법을 알고 있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남편이 검색도 안 하고 배추를 막 소금으로 절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이제 아내분이나 여자친구한테 매력 어필 하고 싶은 분들 같이 또 김장하면서 이렇게 배추 담그는 모습 좀 보여주시면 어떨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래서 강 PD님의 남편분은 또 배추를 어떻게 절이던가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저희가 한 방법인데 나중에 할머님한테 좀 혼나긴 했어요. 먼저 배추가 다 담길 만한 큰 통을 가지고 와서 배추를 넣고 여기에 물을 넣어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을 배추 사이사이에 넣고 그 꿀배 맛이 나는 단차 티백을 팔팔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물이 또 뜨거워서 또 찬물을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소금을 더 넣고 따뜻한 방 안에서 이제 푹 냅뒀습니다. 하루 정도. 그렇게 이걸 절인 배추를 가져가서 할머님 댁에서 김장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대요. 물을 좀 반 정도만 넣었어야 했고 소금을 또 좀 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가 원래 이렇게 무치려면 숨이 푹 죽어야 네.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살짝 이제 혼났지만 제가 또 새댁으로서 처음 김장을 한 풍경을 먼저 소리로 담아와 봤습니다. 풀을 먼저 끓여야 돼 항상. 그 김치 담을 때는 풀을 먼저 끓이고 하는 거야 항상. 마늘, 파, 생강 세 가지 넣고 젓갈을 넣어야 돼. 젓갈, 멸치액젓, 새우젓, 매실 그렇게 세 가지 넣어야 돼. 설탕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가 한 숟갈만 넣어. 고춧가루에? 응. 모지라나 마살라나 고춧가루. 그러면 배 좀 갈아 넣을까요? 갈아 넣으면 좋아. 강판에 삶으면 여기 또 강판. 와, 4명이서 복해서 왔다. 뭐다 그래, 더 많아. 채쳐야 돼. 네. 그거 다음은 너무 많다, 잉? 얼만큼 할까요? 반만 해, 반만. 반이요? 알겠습니다. 반만. 네. 채칠 수 있어? 제가 손빌라 조심해라. 이렇게 아주 안 비비구만. 아직 이제 이거 숨이 덜 죽어서. 아니, 저녁내 놔뒀는데 어찌 이렇게 숨이 안 죽었다냐. 둘이 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만. 여기 갖고 소금을 뿌렸어? 별 많이 넣으면 맛있어. 김치가 시원해. 맛있지? 벌써 맛있는데요? 네, 맛있다. 이제 배추만 씻어가지고 물기 빼서 저기다가 버무리면 돼. 달아야 돼 해갖고. 맛있다. 여기 뭐 넣냐면 새우젓, 멸치액젓, 또 매실, 그다음에 고춧가루, 생강, 마늘, 파, 배 지금 그렇게 넣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만 넣으면 되냐면은 풀을 아직 안 넣었어. 풀을 식었을까? 가져와 봐라. 뜨거운가? 살짝 따뜻해요. 뜨겁진 않고. 조금 더 식으면 너무 뜨거우면 못 써. 양념이 익어버려. 근데 이렇게 좀 숨이 덜 죽은 것도 양념이 짭짤하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한 잠 내일 아침에 보면 다 숨이 죽어 있어. 괜찮아. 이제 배추 시쳐서 물기 좀 빼면 양념 엄청 맛있다. 버무려가지고 그 통에다 다시 넣으면 돼. 할아버지가 비비면 잘 비벼. 여보 당신이 좀 비벼줘. 뭐다. 여보 이따가 물기 빠지면 할아버지가 버무리시면 참 맛있어야 솜씨가 좋을 거다. 수육 다 삶아졌구만. 젓가락에 쑥 들어가. 이거 배추랑. 고기랑. 이제 나 줄 생각 말고 너는 먹어. 네. 오늘 앉아서 먹어. 오늘 먹어요.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그냥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솔직히 레시피를 알아는 왔는데 여쭤봤는데 이게 정확히 같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게 이제 할머니 그래서 얼만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중량을 여쭤보면 그냥 이거 한 움큼 넣으면 된다. 한 손 정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시는 편인데 어르신들은 거의 손맛으로 눈대중으로 맛을 봐가면서 간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런 면이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마음과 가족의 문화를 나누는 자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충 가르쳐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배추를 좀 잘못 절여서 숨이 덜 죽어 있었고 그래서 물을 좀 덜 했어야 된다. 소금을 더 많이 쳤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그 배추를 물에 씻은 후에 물기를 뺍니다. 화장실에서. 그다음에 풀을 가장 먼저 끓이고 이게 그 수저로 계속 젓다가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식게 둬요. 수육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아야 하니까 미리 그 월계수잎과 함께 물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마늘, 파, 생강, 배, 고춧가루, 설탕, 채썬무, 멸치 액젓, 매실액 이런 것들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고 풀은 가장 마지막에 식은 후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 양념장을 좀 배추에 묻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양념장이 아마 집마다 레시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님께서는 조미료를 조금 넣으시더라고요.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맛은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맛있었어요. 이게 배추 절일 때도 단맛 나는 티백을 넣고 또 배도 좀 한 통을 거의 다 넣고 설탕도 들어가서 그런지 좀 달기는 했는데 맛있었고 확실히 파는 김치가 이 화학적으로 딱 적당하게 계량되어 있는 맛있는 맛이라면 만들어 먹는 김치는 뭔가 맛이 좀 개성이 강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참 사랑받는 손주 며느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맛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네. 그동안 먹었던 김치와는 좀 어떻게 달랐는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사 먹는 김치가 요즘 진짜 맛있긴 하죠. 그리고 김장을 하려다 보니까 양념장도 팔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된 맛을 내는 김치 만들기가 정말 쉬워 보였는데요. 다음에 김장을 하게 된다면 그 절임 배추 정도는 살 것 같고 다만 사 먹는 김치에서 나올 수 없는 맛들을 좀 추구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레시피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번엔 좀 달았다면 다음번에는 좀 달게 들어가는 재료들을 빼본다든지 다음에는 뭐 사과를 넣는다든지 뭐 굴을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 결혼하고 처음 만든 김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미가 또 특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김장하면서 제일 좋았던 순간은 그 역시나 제 김장의 조건 제가 딱 무친 김치랑 수육이랑 같이 먹는 순간이 가장 좋았고 김치를 같이 만드니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어요. 제가 사실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요리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 손으로 직접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하나하나 다듬고 그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음식에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산김치를 먹을 때는 좀 남기기도 하고 그랬다면 아무래도 만든 김치는 조금 더 싹싹 먹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또 다음에도 또 도전을 하실겠네요? 사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엔 좀 갓김치, 파김치, 물김치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저희 큰엄마께서 물김치를 진짜 잘 만드시는데 거기 가서 레시피를 좀 배워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김장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김치는 한국인의 이런 영혼, 소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치를 같이 만드는 행위는 뭐 라면을 같이 끓인다거나 수제비를 같이 만든다거나 하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문화를 공유하고 좀 살을 맞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우내 추운 날을 버티면서 먹을 그 반찬을 짓는 일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배추를 절이는 게 좀 공간이 좁아서 어려우시다면 저희처럼 좀 작은 배추를 사다가 절여도 좋고 뭐 절인 배추를 주문해도 좋고요. 양념장도 다 팔긴 하지만 그래도 재료가 뭐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적은 양이라면 직접 또 개성 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또 바쁘고 시장 물가도 계속 오르고 저희도 늘 만들어 먹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되는 해라도 김치를 담그면서 저희의 문화유산을 좀 소중히 지켜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강소연 PD가 김장 체험을 한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직접 경험한 체험 삶의 현장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